수동으로 하는 게 제일 마음 편해. 자, 봅시다. 오늘 이제 볼 내용은, 자, 이제, 2단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게 1단원 끝이야. 2단원입니다, 오늘은. 자, 2단원에서는, 자, 뭐, 여기 제목부터 잠깐 볼까요? 자연의 구성 원소에서, 자, 물질과 규칙성 이런 얘기를 배우게 되는데,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 그 다음에 뭐, 이에 가서 물질의 규칙성과 성질, 뭐, 이런 얘기를 배웁니다. 여기는 뭐, 지구과학, 물리, 뭐, 화학, 뭐, 다양한 얘기들이 여기서 나올 거예요. 그치? 이런 내용들이 다뤄질 건데, 자, 일단 차근차근 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주 초기 원소의 생성이라고 하는 것부터 보도록 할 거예요. 됐나? 자, 앞에 있는 그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건 앞에다 칠판도 같이 쓰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무슨 얘기냐면, 일단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려고 하는 건 뭐냐면은, 요 2단원에서 결과적으로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볼 거야. 물질이 만들어지는 걸 볼 건데, 그 물질들은, 자, 요 뒤에 가서, 이렇게 볼까? 여기 요 그림을 한번 보면 되겠다. 자, 저기서 물질이 만들어지는데, 물질들은 원자들이 모여서 만드는 거야. 그 원자들이 이 물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니? 그걸 이제 화학결합이라고 해요. 그럼 이 원자는 어떻게 만들어져 있니? 원자 핵이라는 게 있고, 그 주변에 전자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 원자 핵은 어떻게 되어 있니? 얘는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양성자와 중성자는 뭘로 만들어져 있니? 쿼크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 쿼크는 애초에 어디서 만들어졌어? 우주가 처음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배울 거는 거꾸로 가는 걸 배우는 거야. 이렇게. 2단원에서는 이렇게 배우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원자까지 일단 배우고 그 다음에 이 원자들이 결합을 해서 물질을 만드는 거야. 그건 요 두 번째 챕터 가서 이제 배울 거고. 됐어요? 요런 내용들이 다뤄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얘기로 나오는 게 아까 그 스펙트럼 나오는 요 얘기가 이제 다뤄지고 있어요. 자, 요 얘기부터 한번 봅시다. 자, 스펙트럼.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걸 왜 배우느냐? 스펙트럼이라는 걸 왜 배우느냐? 자, 우리가 우주 저 멀리 있는 놈들을 이제 관찰을 할 건데, 우리가 거기까지 갈 수는 없잖아. 그죠? 대신에, 우리가 거기에서 오는 신호들을 가지고 걔네들을 분석하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저 옆방에서 지금 막, 소리가 막 들리지? 그지? 저 옆에 지금 필라테스 학원이거든. 지금, 지금 막, 어디 막 꺾고 늘리고 막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자, 그런데, 그지? 막 신나서 막 뭐 하고 있네. 그지? 근데 모르지, 사실은.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보고 있지 않지만, 목소리 들어보니까 되게 지금 빡세게 운동하고 있네. 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확실하진 않지만. 소리를 듣고. 그지? 똑같은 거야. 저 우주 멀리에서 오는 신호가 있어. 지금 소리가 오는 것처럼 우주에서 멀리에서 뭐가 와? 빛이 와요.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분석해서 저 멀리의 우주에서 무슨 일이 생기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그걸 분석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됐나? 그러면, 자, 얘들아, 지진이 발생하면 우리가 몸으로 막 땅이 흔들리니까 느끼기도 하지만 뭐를 이용해? 지진 기록기라는 걸 이용하지. 그지? 막 이렇게 되잖아. 그죠? 지진이라는 파동이 와서 지진 기록계에 기록이 되는 것처럼 빛이 와서 기록이 된 게 있어. 그게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스펙트럼을 보자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것은 빛을 기록해 놓은 거야, 이게.
됐나? 자, 그런데 이 스펙트럼에 종류가 있어요. 뭐가? 연속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 스펙트럼은 다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고 흡수 스펙트럼이라는 게 있어요. 자, 네, 여기서 요거 하나만. 자, 여러분 교재에도 살짝 나와 있을 텐데 여기 잠깐 보시면 요거 잠깐만 읽어봅시다. 자, 무슨 말이냐면은 교과서마다 지금 선생님은 스펙트럼을 어떻게 구분했어? 연속과 선이 있고 선 스펙트럼에 방출과 흡수 두 가지가 있다. 요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교과서마다 이게 조금 달라. 지금 뭐 비상이나 미래행 같은 경우에는 선 스펙트럼이라는 말 자체가 안 나와요. 이게 없어. 그럼 어떻게 해? 그냥 스펙트럼을 연속, 방출, 흡수 이렇게 구분한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이 말 없이 그렇게 하고 또 동화나 지학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연속과 선이 있고 선에는 방출과 흡수가 있다 이렇게 구분한다는 거야. 그리고 천재 교과서에서는 연속 스펙트럼하고 방출 스펙트럼이란 말 대신에 이걸 그냥 선 스펙트럼이라고 쓴대요. 그러니까 뭐가 맞고 틀린 게 아니야. 다 맞는 얘기야. 표현 방법이 조금씩 다를 뿐인 거지. 알겠지? 너희가 나중에 입학해서 어떤 교과서를 배울지 모르니까 이제 저런 것도 있다라는 거야. 알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 자,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림에 보는 것처럼 저렇게 그죠? 자, 연속된 색깔로 나타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불꽃 반응 실험 기억나나? 나트륨은 노란색 나오고 뭐 이런 거 있잖아. 근데 그때 스트론튬하고 리튬은 둘 다 붉은색이어서 구분이 안 돼. 그래서 그때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배웠을 거란 말이야. 그때 배웠던 게 요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그지? 그래서 얘는 검은 배경에 색깔 띠가 나타나요. 이때 나타나는 요 색깔 띠를 이걸 우리가 방출선이다라고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흡수 스펙트럼은 뭐냐? 이거는 조금 생소한데 그림에서 보시면 이건 반대죠. 흡수는 색깔 배경에 검은 띠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이때 나타나는 요 검은 띠를 뭐라고? 이걸 흡수선이다.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은 요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오는데 이거는 자, 선생님이 말로 썼지만 말로 외울 필요 없어. 그림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 연속 그림 보고 흡수 방출 그림 보고 구분할 수 있으면 돼. 가능하겠지 이거는. 그럼 우리는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뭐를 알고 있어야 되느냐? 자, 이걸 알아야 돼. 자, 연속 스펙트럼에서는 이거 고온의 광원. 자, 흡수 스펙트럼에서는 여기 저온의 기체.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에서는 고온의 기체.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이쪽에다 한번 적어보면 자. 그래서 그리고 이 광원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 문제에서는 백열 정도 나올 거예요. 백열 정도. 됐나? 그리고 또 하나 뭐 얘기해 볼까? 이거.
얘는, 방정관으로 나올 겁니다. 보통 우리가 실험할 때, 백열등을 켜놓고 실험을 해요. 백열전구를 켜놓고. 그럼 연속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그리고 방정관이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실험 장치를 이용해서 하면은, 방출 스펙트럼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중학교 때 배웠던, 아까 얘기했던, 그 불꽃 반응 실험 있지? 그거 하면서 할 수 있어. 그것도 마찬가지야. 근데 여기서는 보통 그 실험보다는 방정관이라는 장치를 이용해서 하게 돼요. 그리고, 저온의 기체. 얘는, 보통 우리가 천체들을, 우주에서 오는 애들을 관찰할 때 보통 이걸로 많이 돼요. 이것만 나오는 거, 여기서만 되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서 많이 관찰이 됩니다. 됐어? 그래서 요 얘기만 좀 잘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이제 스펙트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딱 이거야. 자. 알 수 있는 거. 첫 번째. 그치? 자, 그 구성, 여기 뭐 기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별이 있다고 했는데, 그지? 구성 원소, 어떤 원소로 되어 있느냐? 라는 걸 알 수 있고, 뭐, 질량비를 알 수 있어요. 자,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 딱 이거 물어보는 겁니다, 이거 물어보는 건데, 자, 요때, 여러분 중학교 때, 중학교 때 스펙트럼 배웠지? 그때 배워서 알겠지만, 이겁니다. 이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얘들아. 같은 원소끼리는, 그치? 같은, 예를 들어서, 수소, 산소, 나트륨, 이런 같은 애들끼리는, 저 선의 위치가 어때? 선의 위치, 개수, 색깔, 이런 것들이 어떻다? 같다라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당연히 다른 원소끼리는 다르겠지. 그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거는 중학교 때 안 배운 거야. 자, 이 스펙트럼의 세기. 그 세기가 뭘로 나타나냐면, 선의 굵기로 나타나는데, 세기가 클수록 질량비가 커요. 됐어?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여기 한번 봐봐. 자, 여기 앞에 잠깐 보세요. 자,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니? 자, 수소예요. 수소 여기 어때? 같은 위치에 오지. 여기도 같은 위치에 오지. 여기도 같은 위치에 오고 여기도 같은 위치에 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수소끼리는 그게 흡수가 됐건 방출이 됐건 상관이 없어요. 그치? 그게 검은 배경에 색깔 띠냐 색깔 배경에 검은 띠냐 이것만 달라질 뿐이지 선의 위치나 굵기나 이런 건 다 같은 거야. 같은 원소끼리는. 당연히 뭐는 다른 원소끼리는 다르겠죠. 수소하고 탄소가 다른 것처럼. 이거 다르잖아. 이해됐어요? 같은 애들끼리는 같은 거고. 그래서 좀 되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자, 여기 잠깐만 봐봐. 요 마지막 얘기. 자, 세기가 질량비를 나타내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별을 봤더니 그 A라는 별에서 온 스펙트럼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찍혔더라. B라는 별에서 온 걸 봤더니 요렇게 찍혔더라. 무슨 말이야? 지금
같은 위치에 찍혔죠. 이게 예를 들어 이게 수소라고 합시다. 수소. 그러니까 지금 A별에 있는 수소와 B별에 있는 수소를 본 거예요. 같은 원소를 본 겁니다. 그런데 A별보다 B별에서 어때? 더 굵기가 더 두껍지? 그러니까 A별보다 B별에 수소가 더 많더라 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굵기를 이용해서 그걸 우리가 그 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펙트럼의 세기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세기가 클수록 질량비가 더 큰 거다.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거야. 됐나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들을 여기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그 교재에서 한번 봅시다. 자, 교재에서 보시면은 자, 스펙트럼은 자, 뭐를 분광기를 통해서 이 분광기라고 하는 거는 뭐 가장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거기 보는 것처럼 요 그 프리즘 같은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프리즘 같은 거 생각할 수 있고 학교에서 이거 잘 나오진 않는데 어쩌다가 알려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여기 색깔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치? 자, 많이 꺾이는 게 보라색이고 좀 덜 꺾이는 게 빨간색이에요. 들었어? 선생님 한 얘기 들었어? 외우지 마. 외우지 마. 이제 잘 안 나와. 해주는 학교 별로 없어. 알지? 그냥 듣고 넘어가. 알지? 나중에 학교 선생님이 혹시 얘기하시면 아 맞아 저런 얘기 옛날에 했었는데 하고 떠올리면 돼. 알지? 잘 물어보는 건 아니야. 알죠? 자,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런 스펙트럼의 종류에는 연속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 방출 스펙트럼 같은 애들이 있다. 그치? 자, 그리고 뭐 여기 그림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은 고온의 광원에서 특히 이제 백열 정도가 예시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흡수 스펙트럼. 흡수 스펙트럼은 보통 우리가 천체 관측할 때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 이런 것들이 있다. 이때 나온 걸 방출선, 흡수선이라고 한다. 자, 이런 스펙트럼과 같은 원리를 이용하는 게 뭐, 불꽃놀이라든지 오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봐주시면 되고. 자, 원소마다, 그치? 원소가 달라지면 당연히 그 위치가 달라지겠죠. 같은 애들끼리 같을 거고. 그지? 됐나요? 그래서 여기서 동일한 원소일 경우에는 위치가 같다. 서로 다른 원소일 경우에는 위치가 서로 다르다. 이건 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니까 따로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뒤에 넘어가면 이런 원소 분포를 통해서 이제 뭘 알아냈냐라는 건데, 자, 넘어가기 전에 그 내용을 하나 좀 설명을 해줄게요. 자, 우리 지난번에 수업하던 게 이거구나. 자, 요 지난번 선생님이 그 필기노트에서 보내준 거 있지, PDF로. 거기 다시 적어서 보내주긴 할 건데, 선생님 지금부터 이제 뭐 설명할 거냐면, 지금 선생님 설명하는 건 어려우면 이해 안 해도 돼. 그 스펙트럼이 찍히는 원리를 간단히 설명해 줄 거야. 알지? 스펙트럼이 왜 뭐냐, 어떻게 찍히는 거냐, 이런 걸 간단히 설명을 해줄 거예요. 알지? 자, 그래서 그 얘기를 간단히 좀 보시면, 스펙트럼의 원리입니다. 자, 스펙트럼은 일단 뭐 태양과 같은 별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얘기했던 뭐가 되는 거야? 광원이 되는 거야, 광원. 여기에서 빛이 와요. 이 빛에는 여러분들 뭐 다 알고 있어서 빨주노초파나 뭐 이런 애들이 있겠죠. 그지? 걔네들을 우리가 뭐로? 눈으로 봐요. 그러면 연속 스펙트럼이 찍히는 거야, 여기서. 빨주노초파나 뭐가 다 찍히는 겁니다. 됐나? 자, 그런데, 자, 얘가 이제 빛이 오는데, 나한테 오는데, 여기에 중간에 기체가 있어요. 저온의 기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달라져요.
왜? 뭐가 달라지냐? 이 기체를 구성하는 뭐가 있겠어? 원소들이 있겠지, 원소들. 원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죠? 자, 이 원자들을 좀 자세히 보면, 자, 원자는 얘들아, 이걸 좀 알아야 돼. 원자 핵이 있고요. 원자 안에 원자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전자 껍질 얘기 들어봤나? 원자 주변에 전자들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전자 껍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전자 껍질에 여기에 전자들이 이렇게 있는 거야.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전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원자 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의 에너지가 증가해요. 아니, 얘들아, 얘가 올라가면 쉽게 생각해. 뭐가 증가해? 위치 에너지 증가하지? 위치 에너지 생각하면 돼, 위치 에너지. 얘도 여기 손 놓으면 떨어질 거 아니야? 왜?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중력으로. 얘도 떨어지겠지, 전자들이. 왜? 플러스 원자핵이 마이너스 전자를 잡아당기잖아.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뭐 하겠어? 위치 에너지가 증가하겠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원자핵에서 멀어질수록 전자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야. 됐니? 그런데 얘네는 어떻게 돼 있어? 계단처럼 돼 있어요. 계단처럼. 내가 여기 있다가 요렇게 나갔어. 그럼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똑 떨어지는데 바닥까지 떨어지는 건 아니지. 요 밑에 층까지 떨어질 거 아니야. 내가 중간에 이렇게 매달려 있을 수 있나? 이런 건 없죠. 중간에 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여기 아니면 이렇게 있을 거야. 그것처럼 전자들도 전자 껍질과 전자 껍질 사이에는 있을 수 없어요. 전자 껍질에만 있을 수 있다고.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때가 에너지가 2라고 합시다. 전자의 에너지가. 여기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가 4라고 합시다. 오케이? 여기 있을 때 전자의 에너지를 뭐 얼마로 할까? 8이라고 합시다. 됐나? 그러면 자, 여기 봐봐. 다시. 자, 저 별에서 빛이 오고 있는데 빛 에너지가 오는 거야, 에너지가. 그러면 자, 저 에너지가 와서 요 전자한테 에너지를 줘요. 그럼 얘가 그 에너지를 먹고 이렇게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또 와서 얘한테 에너지를 줘요. 그럼 요 전자는 그 에너지를 먹어서 이렇게 그 위로 올라가 버릴 수가 있어요. 됐어? 그런데 얘들 여기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2죠. 여기 에너지 차이가 얼마야? 4죠. 그러면 이 별에서 오는 에너지는 1, 2, 3, 4, 5, 6, 7, 8 에너지가 다 오는데 얘는 지금 에너지 얼마만 먹으면 돼? 2하고 4만 먹으면 되잖아. 됐어? 5를 먹을 필요 있어, 없어? 5를 먹어서 갈 데가 없어. 3을 먹을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요. 왜? 에너지 간격이 2하고 4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너지가 왔을 때 2하고 4는 요 기체가 먹어요. 이거는. 다시 해서 흡수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나머지 1, 3, 5, 6, 7, 8은 그냥 지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반대쪽에서 보면 여기는 왔어. 여기도 왔어. 여기도 왔어. 색깔이 온 거예요. 근데 어디는 여기는 지금 안 왔잖아, 이거는. 여기도 안 왔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뭐로? 빛이 안 왔으니까 검은색으로 찍히겠지. 이해됐어? 그래서 별에서 오는 빨주노초 파남보 다 에너지가 다 오고 있는데 그 기체가 그 원소가 흡수할 수 있는 에너지가 이 원소마다 달라. 좀 전에 얘는 2하고 4를 흡수한다고 했는데 어떤 놈은 1하고 3을 흡수할 수도 있고 원소마다 다 다른 거야. 어떤 놈은 10하고 12를 흡수할 수도 있는 거고 원소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흡수된 거 빼고 나머지가 그냥 통과해서 온 거야. 그러니까 흡수된 애는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겠지. 그렇게 봤더니 그러면 여기 봤더니 빨강색하고 노란색이 안 왔어. 그럼 빨강색하고 노란색을 흡수하는 놈은 나트륨인데 그럼 여기 나트륨이 있나 보구나 라는 걸 우리가 거꾸로 찾을 수 있겠지. 이해됐어요? 그게 스펙트럼의 원리야. 선 스펙트럼의 원리. 오케이? 해서 이런 방법으로 찍히는 거고, 그 다음에 방출 스펙트럼은 어떻게 찍히는 거냐? 방출 스펙트럼은 똑같아. 원리는 이렇게 별이 있어요. 그리고 별 주변에 이렇게 기체가 있습니다. 별의 대기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막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지? 원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얘네들이 뭐해? 이 별로부터 뭐를 받았어? 열 에너지를 받은 거야. 우리가 불꽃 반응 실험할 때 가열하는 것처럼. 그럼 얘네들은 어떤 상태가 돼 있니? 아까 여기 원자 그림 있었는데 얘네들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된 거야. 올라가 있는 상태가. 그러면 봐봐. 아까 저 흡수에서는 내가 얘한테 에너지를 주면 에너지를 받아서 올라가고 올라가는 거였는데 이미 얘네는 올라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얘네가 식어버려. 그럼 어떻게 돼? 떨어지겠지.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여기 있던 전자가 떨어지면서 얘 떨어지면서 에너지 얼마 내놓겠어? 이 차이가 이만큼 내놓는 거야. 얘는 떨어지면서 에너지 얼마? 6만큼 내놓는 거야. 얘가 여기로 떨어질 수도 있죠. 그때는 4만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2, 4, 6에 해당하는 데만 여기만 색깔이 찍히는 거야. 그게 방출 스펙트럼인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그 원자에 있는 아까 어디 갔어? 여기 고온의 기체, 저온의 기체에서 된다 그랬는데 이때 선 스펙트럼이 찍히는 원리는 그 기체를 구성하는 원소들 있죠? 그 원소들 안에 있는 전자들이 전자 껍질 사이를 이동해요. 이동하면서 그 차이만큼 에너지가 흡수되거나 방출되는 거야. 그래서 찍히는 거예요. 이게 선 스펙트럼이 찍히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알았지? 너무 복잡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걸 물어보진 않을 거니까. 알았지? 대략 원리는 이런 거다라는 거. 자, 그래서 이제 받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보던 거.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 자, 구성 원소의 종류와 그 다음에 원소의 질량비를 알 수가 있다. 특히 선의 위치나 개수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그 종류를 알 수가 있고요. 굵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다? 질량비를 알 수 있다라는 거야.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태양 얘기는 그냥 간단히 읽어보고 넘어가세요. 태양은 보통 우리가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예전에 많이 얘기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잘 얘기 안 합니다. 알죠? 자, 그래서 여기 스펙트럼 관찰하고 비교하는 거 나왔는데 자, 이거 한번 보시면
자, 백열전구. 얘 이거 뭐야? 이거 흡수래. 연속 스펙트럼이죠? 그지? 여기 수소, 헬륨, 나트륨 나와 있는데, 칼슘까지. 얘네는 뭐야? 검은 배경에 색깔띠 나와 있네. 이런 걸 우리가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거지. 별 A와 B는 어떻게 돼요? 얘는 흡수 스펙트럼이지? 됐나? 그리고 얘네 한번 뭐 찾아봐봐. 어떻게 연결돼 있니? 여기 요렇게 연결돼 있나? 이렇게? 그죠? 여기도 요렇게. 그지? 여기 요렇게. 여기 요 뭉탱이가 여기 뭉탱이로 요렇게 있네. 여기 뭉탱이가 여기 뭉탱이로 요렇게 있네. 얘 여기 요렇게 있고. 그죠? 얘는 여기 있고. 그지? 얘도 여기 요렇게 있고. 그지? 그래서 뭐 하는 거야? 별 A와 얘네들 중에 별 A에 포함된 애들도 있을 거고 별 B에 포함된 애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별 A에는 누구누구가 있고 별 B에는 누구누구 있니? 라는 거야. 지금 이거는 그림도 좀 어둡고 이제 좀 선이 복잡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제 저런 걸 분석을 해서 별 A에는 수소, 헬륨, 나트륨의 위치가 같대요. 얘네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고, 별 A에. 별 B에는 수소하고 칼슘의 위치가 같대요. 그럼 별 B는 수소하고 칼슘으로 되어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니? 자, 봅시다. 요 다음 걸로 넘어갈 거야. 다음 걸로.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우리가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빅뱅 우주 많이 들어봤지? 이따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빅뱅 우주론이라는 걸로 넘어갈 건데, 그치? 자, 갑자기 이 얘기를 여기서 왜 하냐? 좀 이따 할 건데, 자,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 이거야? 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이 빅뱅 우주론이 맞다는 근거가 있어.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뭐네? 수소하고 헬륨의 질량비가 3대 1이에요. 빅뱅 우주론을 주장했던 과학자들이 이리저리 막 계산을 해보니, 야, 지금 우주에는 수소하고 헬륨이 질량이 3대 1로 있어야 돼. 라고 계산을 해서 그렇게 나왔어. 근데, 어떻게 알아? 내가 우주선에 나가서 글씨 다 모아볼 수도 없고. 근데 스펙트럼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대? 질량비를 알 수 있대. 스펙트럼을 가지고 관찰을 해보니 진짜 3대 1이더래.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는 얘기가 되는 거야. 됐나? 그래서 스펙트럼으로 이 빅뱅 우주론의 근거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스펙트럼 배운 거야. 됐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잠깐 쉬었다 합시다.